대체 왜 1993년에 인후닭집을 가지고 오느냐? 연역 뻥튀기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장사의 신 은현장씨 논란, 제가 집중적인 취재에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청자분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질문들까지 모두 받아서 하나하나 검토하고 취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원영식 회장이나 장사의 신 은현장씨가 전혀 개의치가 않습니다. 신경 쓰이지도 않아요. 다만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과의 신뢰입니다. 팩트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인구 연구소장님의 주장에 대한 문의를 해주셨어요. 사실 전인구 연구소장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지점입니다. 뭐냐?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과 같은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는 통로로 쓴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간이과세를 통한 자금 세탁이었는데요. 대체 어떤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한다는 거냐?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안 해도 됩니다. 15%에서 40%의 수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혜택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현금을 가장 적은 세율로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간이사업자다. 이와 같은 간이사업자의 혜택을 통해서 자금 세탁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이 가맹업주의 매출을 통한 자금 세탁은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일까? 자, 간이사업자의 최소 연매출 기준이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시기는 2021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은현장 씨가 후참자를 매각한 시기는 2019년도입니다. 변경 이전에는 얼마였느냐? 연매출 기준으로 4,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월 매출 기준으로 따져보면 480만 원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얼마나 달성하기 힘든 수치냐?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기준으로 후라이드 통닭 한 마리가 1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5마리 이상 팔면 간이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월 매출 400만 원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일단 월세와 인건비를 내면 가맹업주가 사실상 마이너스 수준의 매출을 달성하게 됩니다. 아니, 점주가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자금 세탁을 합니까? 간이과세 기준이 8천만 원으로 변경된 2021년 이후에는 가능하다는 거 아닌가요? 후참의 지점별 평균 매출액을 살펴봤습니다. 2019년 기준 창업비용 3,560만 원, 지점별 월 평균 매출 3,722만 원, 연 평균 매출이 아니고 월 평균 매출이 3,72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 평균 매출이 4억 4,664만 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연매출 8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간이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라는 의미다. 아니, 그렇다면 프랜차이즈를 통한 불법적인 자금 세탁은 아예 현실에서 없는 일이냐?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자금 세탁을 하는 경우도 종종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가맹업주의 매출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고 합니다. 왜냐? 공산품이라는 게 다 적정가가 있지 않습니까? 5,000원짜리 배추를 12,000원에 후려치면 이후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이 오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금 세탁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인테리어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5천만 원. 뭐 하나 바꿨는데 1억 2천. 이런 식으로 단가를 후려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테리어 비용을 통해서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후참잘도 인테리어 비용을 통해서 가능한 게 아니냐? 그런데 말입니다. 후참잘의 평균 인테리어 비용은 1,430만 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종원 변호사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의 평균 매출 2019년 기준으로 네. 가맹점수 178개, 네. 평균 월 매출액이 3,72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간이과세자로 써서 자금을 세탁하는 창구로 쓸 수가 있는지. 2019년 후참 가맹점 평균 월 매출액이 3,722만 원입니다. 연 매출액이 아니라 월 매출액이 3,722만 원이면은 곱하기 12 하게 되면 한 4억에서 5억 사이 정도 나올 텐데 이거는 간이과세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를 통한 자금 세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이과세자 요건이 2021년도에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되거든요. 네.
은현장 씨가 매각한 2018년에는 음. 결국 4,800만 원 이하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더욱더 단위 가세자 구조를 통해서 자금을 세탁한다라는 거는 더욱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인테리어 비용도 찾아봤더니 1,400 정도 되고 창업 자체가 여기는 굉장히 좀 적은 비용을 통해서 진행되더라고요. 통상 자금 세탁 사례를 보면 인테리어비를 과다 계상해서 그 돈을 뒤로 빼돌리다가 적발될 사례들은 종종 발견되는데요. 네. 인테리어비가 1,400 정도면은 그렇게 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나 소규모든지 간에 어떤 자금 세탁의 구조로 활용되기에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간이거세를 통한 불법적인 자금 세탁은 사실상 어렵다. 오케이? 후참잘은 정말 190억 원에 팔린 게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후참잘은 190억 원에 팔린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어제 방송을 통해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정정할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어제 방송을 통해 밝혔던 부분은 은현장 씨 79%, 현재 후참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이병헌 씨가 14%, 은현장 씨의 친척 동생으로 알려진 김모 씨가 7%를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M&A를 진행했던 분과 소통 과정에서 오류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은현장 씨 측을 79%를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은현장 씨가 79%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은현장 씨와 그의 아내 A 씨가 각각 39.5%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현장 부부는 후참잘이라는 프랜차이즈를 190억 원에 매각을 했다. 그리고 이 190억 원에 79%에 해당하는 지분을 모두 털고 이 79%에 해당하는 비용을 매각 대금으로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미흡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후참잘은 어떻게 팔려느냐? IOK는 2019년도에 후참잘 지분 30%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전환사채 50억 원을 발행을 하고 현금 9억 3천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9%의 지분은 우호적 투자자가 인수를 했습니다. 결국 IOK 관련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총액 190억 원에 달하는 딜이 성사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2019년 10월 25일 10억 원의 입금을 시작으로 11월 15일 89억 9,992만 원, 2020년 9월 14일에 49억 9,966만 원의 현금이 은현장 씨와 아내 A 씨에게 각각 나뉘어져 입금이 됐습니다. 2020년 9월 14일에는 전환사채가 현금화된 49억 9,966만 원이 은현장 씨 통장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149억 9,958만 원이 입금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후참잘 대표는 정말 은현장 씨가 맞을까요? 바지 사장이라는 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른 시점에 개업이 된 지점을 찾았습니다. 바로 서울의 후참잘 지점이었습니다. 어떤 지점을 특정해서 밝히면 사장님께서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해서 밝히진 않겠습니다. 이 지점은 2014년 8월에 인허가를 받은 집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후참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 사장님께 확인을 한다면 과연 은현장 씨가 창립 당시에 사장이 맞는지, 그리고 최근 공동 창업자로 알려진 이병헌 씨가 당시에도 일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만 확인하면 은현장 씨가 바지 사장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 지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맨 처음에는 그러면 프랜차이즈식으로 한 게 아니고. 그렇죠. 프랜차이즈 개념이라기보다는 아는 동생이 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라는 간판을 달고 가게를 하면 어쩌겠냐 라는 말이 나왔어. 그래서 아 좋다. 그게 은현장 씨예요? 네, 은현장은 그리고 대신에 그 약간 작은 호프집이나 이런 데다가 대신 푸드랑 해갖고 닭을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염지 이 맛으로 염지를 한 거를 그걸로 몇 군데를 공급을 하면서 이제 점점 점포수를 늘려간 거죠. 시작은. 처음에 할 때 그 이병헌 씨가 뭐 공동 창업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저는 그런 얘기는 1도 못 들었고 뭐 디테일한 부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난 있는지를 지금 인제서야 알았어요. 지금 현 대표인데도 모르셔요? 그죠. 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를 몰랐고 그냥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같이 이제 하다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테스트 매장 몇 개 진행을 하다가 잘 되니까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럼 은현장 씨 바지 사장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런 거는 절대 원래부터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2014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지인들 5명이서 모여가지고 그죠. 처음에는 아는 동생, 형 이렇게 해갖고 간판 달아주세요 해갖고 시작이 된 거죠. 똑같은 간판만 달았고 네, 그렇죠. 시작점은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은현장 씨가 주도했던 것은 맞고 네, 맞죠. 인후닭집으로 시작했다고 하던데 이런 치킨집은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자, 후참잘의 연역을 보면 1993년 인후닭집으로 출발이라는 말이 명확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후참잘의 1호점이 탄생한 시점이 2014년 1월이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2014년에 1호점이 개설이 됐는데 어떻게 1993년 인후닭집으로 시작이 됩니까? 그러니까 원래 인후닭집이라는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이 인후닭집이 후참잘로 바뀌는 과정에서 가맹점주 중에 한 명인 은현장 씨가 브랜드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후참잘은 애초 탄생부터 프랜차이즈로 시작된 집이 아니었습니다. 친한 지인들끼리 모여서 2014년 7월 달에 5개의 지점에서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라는 간판을 동시에 올린 것이 지금의 후참잘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프랜차이즈의 형태가 아니고 각각의 개별적으로 진행된 치킨집이었는데 은현장 씨가 중간에서 식자재와 염지 등을 공급을 하면서 하나의 형태를 구축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화된 시기는 2015년 말부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만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2014년 7월 달에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했는데 대체 왜 1993년에 인후닭집을 가지고 오느냐, 연역 뻥튀기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맞아요. 이 부분은 연역 뻥튀기를 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후참잘에 식자재를 공급해주는 대신푸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신푸드의 임직원 가운데 가족분이 인후닭집이라는 닭집을 운영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당시 후참잘을 프랜차이즈화하는 과정에서 2014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역사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1993년에 인후닭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후참잘이 연역 뻥튀기를 한 것은 명확한 팩트입니다. 라더견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내용이었는데요. 파악하기가 역시나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2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